시설장 A씨가 입소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아빠라고 불릴 정도로 생활 전반을 통제하던 위치에 있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과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박선정입니다. 오늘은 최근 보도된 뉴스 기사 하나를 중심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시선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인천판 도가니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히 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로 끝낼 수 있는 문제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런 범죄가 가능했던 환경과 구조 자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서 변호사로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기사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정황과 진술이 확인된 단계이고 최종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은 수사를 통해 확정된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이미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사와 처벌의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되는지를 충분히 짚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기사에 드러난 핵심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드리고 형사법적으로 어떤 혐의와 처벌 구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사건에서 구조와 감독 책임까지 함께 봐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의 한 중증 발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시설장 A씨가 입소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인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대상은 당시 시설에 있던 여성 장애인 전원과 이미 퇴소한 입소자 일부까지 포함해서 총 19명에 달합니다. 모두 여성 장애인이었고 그중 상당수는 부모나 형제가 없는 무연고자였습니다. 이들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과거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광주 인하학교, 이른바 도가니 사건을 피해자 수 기준으로도 뛰어넘는 국내 장애인 시설 성범죄 중 최악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특히 심각한 이유는 피해 진술 확보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의사표현이 가능한 피해자들은 구체적인 언어 진술을 했지만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놀이나 그림, 사진, 비언어적 행동 등 전문적인 조사 기법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범행 장소와 상황을 비교적 일관되게 특정했고 다른 피해자들이 범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또한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은 피해자들로부터 아빠라고 불릴 정도로 생활 전반을 통제하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강제추행이나 성폭행 사건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형사법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가중 요소들이 겹쳐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입니다. 성폭력 처벌법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범행입니다. 시설장은 입소자들의 의식주와 생활 전반을 사실상 통제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런 지위를 이용한 범행은 우발적 범죄로 볼 여지가 없습니다. 셋째, 범행의 반복성과 지속성입니다. 피해 진술에 따르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여러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통상 계획성, 상습성을 매우 강하게 인정합니다. 장애인 시설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외부인과의 접촉이 거의 없고 보호자와 단절된 경우가 많으며 가해자에게 생활 자체를 의존하는 구조인데요. 이런 환경에서는 가해자의 말 한마디, 위협 하나가 피해자에게 절대적인 공포가 됩니다. 실제로 기사에서도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협박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수사가 지연되거나 처벌이 미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가 또 다른 방조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성폭력 처벌법상 장애인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가해자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핵심 쟁점은 피해 진술의 신빙성 판단, 전문조사 보고서의 증거 능력, 범행 기간과 피해 규모의 확정,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특히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은 일반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역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진술 평가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형사법은 사건이 터진 뒤에야만 작동하는 법이 아니라 다음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여야 합니다. 도가니 사건 이후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다시 점검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로서 이 사건이 끝까지 철저하게 규명되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지는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자분들이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침묵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박선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